여기 파리올림픽에 파견 가서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 대한 집중 취재를 맡은 중국인 스포츠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도 못했던 한국인들의 소름 돋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파리올림픽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스포츠 기자 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자 신분으로 파리올림픽에 취재를 가게 되었고, 그간 많은 경기들을 지켜봤는데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중국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릴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저는 파리올림픽에서 여러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경험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린 주범은 대부분 한국인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더욱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말았죠. 일단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러 온 관중들 중에 중국인들의 숫자는 생각보다도 훨씬 많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인 원정 응원단의 숫자만 놓고 보자면 중국이 꽤나 잘 사는 국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태어나서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중국인은 상위 1% 안에 든다는 것을 고려해보자면 이들 중 대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랑스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올림픽에 인생을 베팅한 채 파리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중국에서의 도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의 스포츠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를 직접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 대다수는 특정 팀에 돈을 건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의 스포츠계는 뿌리부터 썩은 지 오래죠. 그리고 이들은 어차피 돈을 딸 거니까 괜찮다면서 파리올림픽에 전 재산을 걸고 사채까지 써가면서 파리행 비행기표를 끄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상당한 금액을 중국에 베팅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 파견은 회사의 돈으로 파리까지 가서 제가 베팅한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었죠. 물론 저는 몇몇 경기는 한국과 중국의 대결에 걸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몹시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때문에 돈을 잃은 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중국인들처럼 축구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 축구의 발전을 믿고 항상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에서 중국에 돈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 한 번도 한국을 이기지 못했고 심지어 만났다 하면 3점차 이상으로 박살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는 돈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완전히 잡치고 말았죠. 라이벌 팀에 패배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짜증나고 불쾌한 일이거든요. 특히나 저는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대부분의 중국인 축구 팬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텐데 축구에 매우 관심이 많은 중국인들의 특성상 해외 축구라면 전부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토트넘이 패배하는 쪽에 돈을 거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과는 늘 처참했습니다. 손흥민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특히나 토트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팀들도 손흥민 혼자 원맨쇼를 벌이며 전부 격파해버렸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중국인들은 토트넘의 뜻밖의 승리에 큰 손해를 봐야 했죠. 실제로 제 옆집에 사는 이웃이나 같은 직장인 스포츠 기자 동료는 토트넘이 지는 쪽에 전 재산을 걸었다가 손흥민의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손흥민은 스포츠 베팅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것이죠. 아무튼 저는 그동안 한국 때문에 큰 손해를 봐왔고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격파하는 쪽에 많은 돈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전의 순간이 찾아왔죠. 바로 사격 결승전에서 한국의 반효진 선수와 중국의 황희팅 선수가 맞붙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너무나도 뻔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황희팅 선수는 이미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3관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엄청난 실력자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반효진의 경우에는 그저 이름조차 없는 평범한 소녀일 뿐이었죠. 그녀는 단 16살밖에 안 된 풋내기였고 이번 파리올림픽 메달 전망 선수의 포함조차 되지 않은 무명의 선수였어요. 제 스포츠 기자로서의 전문적인 분석 결과 이건 중국이 한국을 못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고 당연히 저는 중국의 황희팅이 한국의 반효진을 꺾는데 많은 돈을 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이변이 펼쳐지고 말았죠. 반효진은 어린 나이답지 않은 엄청난 집중력과 대담함을 보여줬고 결국 중국 최고의 슈퍼스타인 황희팅을 꺾으며 중국으로부터 금메달을 뺏어왔거든요. 순간 저는 한국 때문에 또 돈을 잃었다는 생각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며
몸을 바들바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스포츠 인재들이 배출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소국 주제에 자꾸만 대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반효진은 이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까지 한 실력자였고 한국 측이 어린 선수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야비한 수에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고 그저 울분에 찬 고함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경호원이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기자고 뭐고 내쫓아버릴 거라며 살벌한 주의를 줬기에 저는 그 즉시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관중들은 저처럼 현실 부정 단계에 이르다가 이내 황희팅 선수에게 오물을 투척하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들은 황희팅이 이기는 쪽에 돈을 걸었다가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요. 아니, 금메달을 가로채간 한국 선수에게 비난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같은 동포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비난을 해대다니 그것도 조카뻘, 딸뻘인 선수에게 욕설을 퍼붓다니 저는 매우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잃었다고 해도 아직 어린 자국의 선수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을 퍼붓는 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스포츠 기자로서 중국의 금메달을 빼앗긴 한국 관중들이 난동을 부리는 야만적인 모습을 취재하러 온 목적도 있었기에 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버린 양국의 상황에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까지 와서 스포츠에 돈을 꺼는 사람들이 그렇듯 중국 관중들은 그렇게나 세상이 끝날 것처럼 난동을 부리다가도 다른 경기 시간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쏜살같이 이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며칠 후 수닝샤와 챗멍이 벌이는 탁구대회 결승전을 관람하게 되었죠. 사실 이건 누가 이겨도 중국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 갖는 상황이긴 했지만 수닝샤는 중국 탁구의 미래였고 중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선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저 또한 자연스레 수닝샤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중국인 관중들이 수닝샤를 주로 응원하는 것은 좋았지만 이들은 챗멍을 증오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편향적인 응원을 펼쳤거든요. 챗멍이 점수를 내면 야유를 보내는 중국인들도 있었고 중국어를 구사하며 챗멍에게 욕을 하는 관중들도 있었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얍삽한 짓을 즐겨하는 한국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스파이를 보내 중국의 단합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그러기엔 중국어를 구사하며 챗멍을 비난하는 관중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또 도대체 뭐에 홀린 것인지 수닝샤의 승리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더라고요. 수닝샤의 부모님도 그렇게는 응원하지 않을 텐데 이들은 수닝샤의 승리에 목숨을 건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뜻과는 달리 경기는 결국 챗멍의 승리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그러자 챗멍을 욕하던 중국인 관중들은 이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자신의 돈을 돌려내라며 오열을 했고 관중석을 때려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챗멍을 욕하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수닝샤에 돈을 걸었기에 챗멍은 자국의 관중들에게까지 야유를 당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펼쳐졌던 것이죠. 심지어 중국 관중들은 챗멍에게 무차별적인 욕과 쓰레기 투척 등을 일삼았을 뿐더러 황급하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경기장 밖에서 확성기로 시위까지 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달라며 챗멍에게 책임을 물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같은 동포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준이 낮은 모습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돈 앞에서 동포를 팔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제 조국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실체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런 제게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마침 이틀 뒤에 한국의 안세영 선수와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의 배드민턴 결승전 경기가 열리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중국에 큰돈을 걸고 다시 한번 의기를 투합했어요. 재수없는 한국 놈들 때문에 잃은 수많은 돈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죠. 그렇게 배드민턴 경기는 시작되었고 돈을 베팅한 저는 일전에 봤던 돈에 미쳐 동포를 욕하는 중국 관중들처럼 저도 모르게 야수가 되어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다른 중국인 관중들처럼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통 집중하지 못하도록 괴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방해했거든요.
하지만 양국의 관중들의 수준 차이는 너무 극명했어요. 한국 관중들은 중국인들이 안세영 선수를 방해하거나 말거나 자신들의 선수를 믿고 끝까지 응원했고, 허빙자오에게 비난을 가하거나 하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겸사겸사 한국 관중들의 비매너를 촬영하려 했지만 한국인들은 선진국의 시민의식을 어김없이 보여주었고, 오히려 저를 비롯한 중국인들이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매너도 그렇지만 경기까지 져버렸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허빙자오를 무찌르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14억이나 되는 중국인들은 어째서 고작해야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한국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인가? 저는 순간 엄청난 열등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격에서도 그렇고 배드민턴에서도 그렇고 중국이 확실히 금메달을 가져올 거라 생각했던 종목에서 생각지도 않던 한국의 금메달을 뺏긴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당연히 관중석도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관중들은 이번에도 허빙자오에게 베팅을 했는지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또한 중국이 결승전만 올라오면 한국 선수에 의해 패배하며 금메달을 뺏기는 이러한 계속된 상황에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공포심과 열등감으로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았는데요. 중국 관중들은 떼거지로 모여 난동을 부리다 서로가 서로를 밀치며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저 또한 이러한 혼돈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난투극이 벌어지는 동안 관중들이 밀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몇몇 중국인들은 자신들끼리 육탄전을 벌이다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대다수는 한 명이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전부 넘어지면서 순식간에 참사가 터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한국 관중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한국인들은 자국의 선수를 비하하며 방해한 저희 중국인들이 전혀 달갑지 않을 텐데도 중국인들이 부상을 당한 채 신음하고 있으니 한 걸음에 달려와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올림픽 경기장 내부에는 응급처치 도구들이 즐비해 있었고, 응급치료를 위한 프랑스 응급요원들도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프랑스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는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뿐이었고, 결국 보다 못한 한국인들이 나서 저희를 돕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듣기로 한국인들은 전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했고, 덕분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과 응급처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실제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훨씬 더 경이로웠어요. 일단 이들은 떼거지로 넘어져 신음하고 있는 중국 관중들에게 빠르게 다가갔고, 멍청한 프랑스 의료진들에게서 뺏어온 붕대와 얼음찜질기 등을 사용하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먼저 도와주는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에서는 전문적인 의료팀마저 노약자나 중상자 구분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조치를 취하며 완전히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저는 민간인들마저 완벽한 응급조치 능력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한국의 교육 수준은 상상 이상으로 높구나를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중국 관중들에게 자동 제세동기까지 사용하며 이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인 올림픽 관계자들조차 자동 제세동기 이용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했지만,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준 것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패닉에 빠져 급하게 경기장 출구 쪽으로 달려나가는 중국인 남자의 어깨에 강하게 맞고 말았고, 그대로 중심을 잃은 채 계단으로 머리부터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만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행 중 다행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국인 배드민턴 코치진이 쓰러진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기자단의 권력이 막강하기에 선수진들이 스포츠 기자들에게 잘 대접해주는 문화가 있고, 결국 저는 배드민턴 코치진의 부축을 받으며 중국 선수촌 근처에 있다는 별도의 중국 선수단 전용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분명 중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별도의 의료팀과 함께 온 몇 안 되는 국가고, 이는 중국의 강력하고 부유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직접 보게 된 중국의 임시병원은 기사에서 본 완벽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열악하기 그지없었거든요. 아무리 임시병원이라고 해도 그렇지,
병원에는 붕대나 주사기 등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서 다친 선수들이 직접 재료를 구해오면 그제야 치료를 해주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배드민턴 코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코치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더군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의료진들을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올림픽 예산이라고 나온 돈들은 전부 중국의 스포츠 행정부 내에 부패한 고위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횡령했고 그 나머지의 돈마저 선수단 관계자, 감독 등이 전부 가로채니 남은 예산이 있을 리가 있나요? 결국 이번 올림픽 선수단과 함께 파견 온 의사는 무면허 의사고 마땅한 의료 장비도 없는 거예요. 저는 중국의 열악하고도 부패한 시스템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은 진작에 알았지만 올림픽이라는 국제 무대에서조차 이런 황당한 비리를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무허가 의사의 치료는 더욱 경악스러웠어요. 저는 뇌진탕 증세가 일어났는지 힘이 쭉 빠지며 자꾸만 멀미가 나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뇌진탕 증세는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금세 낫는다면서 온찜질을 해야 한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중국의 의료실에는 선수단 병원이라는 것이 무색하게도 온찜질기조차 없어서 의사는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저를 찜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차도가 전혀 없자 그는 사실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처음 봐서 잘 모르겠다면서 치료 방법을 유튜브로 검색해서 찾아보는 믿기지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중국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서 이러한 무허가 의사들이 전문 병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지만 이건 너무나도 후진적인 모습이었고 결국 저는 돌팔이 의사의 치료에 학을 떼며 그 즉시 병원에서 도망 나오고 맙니다. 하지만 제가 갈 곳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몇 없는 다른 선수촌 병원은 자국 선수들이 아니면 안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 측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엄청난 치료비를 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중국에 베팅하느라 모든 돈을 탕진한 상태였기에 도저히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수준 높은 모습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한달음에 한국 선수촌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 선수촌에 들어감과 동시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봤던 그 어떤 선수촌 병원보다도 훨씬 더 선진적이고 첨단화되어 있는 전문 병원을 구축해둔 상태였거든요. 일단 한국은 임시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선수와 전문가를 본국으로 연결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은 스포츠 의학 전문가, 영양사, 정신건강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가 위치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의료 제공자와의 원격 상담을 위한 디지털 화상화면도 있었고 선수들의 병력과 건강 상태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디지털 건강 기록도 구현해 놓은 상태였죠. 어떻게 한국은 머나먼 타국으로 원정 왔음에도 이 정도로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둘 수가 있는 것일까? 이 정도의 의료 인프라는 중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조차 구비해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에 저는 한국의 부유하고도 기술적으로 탁월한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은 소형화되어 이동성을 갖춘 고급 진단 및 치료 도구를 갖추고 있었기에 선수들이 프랑스에서도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력으로 휴대용 MRI 및 CT 스캐너를 개발해 놓은 상태였고 따라서 한국 선수들은 이 기계를 통해 현장에서 자세한 영상 진단이 가능하여 굳이 많은 대기 시간을 가져야 하는 프랑스 전문 병원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죠. 또한 한국은 소형화로 휴대가 가능해진 초음파 장치와 디지털 엑스레이 기계까지 구비해둔 상태였기에 골절 및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빠른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동식 장치들은 선수들이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회복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한국은 그들이 가진 강력한 기술력으로 이미 의료 혁신을 끝내놓은 상태였고 강력한 경제력을 통해 발전된 의료기기들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었기에 한국 선수단은 현지 병원에 버금가는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던 거죠.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이 소수로 구성되었음에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도 능력이지만
한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의료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의료진들은 힘없이 한국 선수촌 병원을 둘러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이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오며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한국 병원에서는 한국인 선수들이 치료 우선순위에 있긴 하지만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선수들에게 무료로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래 타국 기자단까지는 무료 의료 지원이 포함되지 않지만 제 상태를 보니 반드시 조치를 받아야 하기에 특별히 무료 치료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 병원에서 기적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역시나 치료 과정은 놀라웠습니다. 일단 저는 휴대용 MRI 기계를 통해 철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내 경추에 약간의 무리가 가서 경추 정렬이 불량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뇌진탕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전문적인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첨단 신경 재활 기술을 통해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치료는 제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었고 결국 저는 순식간에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죠. 사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중국에서는 고위 공무원조차 이 정도로 첨단화된 진료는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한국은 프랑스라는 머나먼 국가에서까지 이러한 선진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해두다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생각지도 못한 우수한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올림픽에서조차 중국과는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준 한국을 완전히 존경하게 된 상태고 한국은 중국과 라이벌 관계가 아닌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선진국임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레벨이 다른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파리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져서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